자 그러면 만약에 콘테가 부임한다면 야 우리 콘테를 많이 뽑는다. 무리일 때 보는 것 같네요. 그렇지. 토트넘에 부임을 한다면 가능성 여부를 다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네. 누구를 좀 노릴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봅시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이 아이디 보노보노040100님께서 네, 이름도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이름은 네, 성함은 좀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이제 2호분께서 3천억을 아스날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잠깐 했었잖아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토트넘 아스날 버전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곧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콘테가 토트넘에 영입한다면 누굴 영입할 수 있을까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디어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콘테가 정말 영입을 할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어느 포지션에 보강하게 될지 우리가 이 부분은 예상해보는 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가장 생각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센터백이죠. 센터백은 사야 돼. 네, 일단 센터백은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왼발 센터백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왼발 센터백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유벤투스 때는 키엘리니가 있었고 그치. 인테르에서는 특히 인테르의 전술은 백스리로 완전 고정이 됐는데 그 왼쪽에 어린 재능 바스토니가 있었죠. 바스토니가 왼발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센터백을 왼발 센터백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첼시 시절에는 첫 시즌 때 왼쪽 센터백 자리를 케일 선수가 맡고요. 두 번째 시즌에는 리디거가 맡습니다. 그래서 첼시 시절에는 왼발 센터백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 느낌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외에 유벤투스라든지 아니면 인테르를 보면 왼발 센터백 옵션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콘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호되는 옵션일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일단 전제를 하겠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센터백의 어떤 위치랑 발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백스리, 백포의 어떤 부분 전술 변화를 위해서라도 그 발에 맞는 이 방향에 맞는 그 스토퍼가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벤 데이비스 있죠. 이 선수가 왼발이기 때문에 왼발 스토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설 수 있는 선수고. 왜냐면 공격적으로 좀 더 전진되는 것보다 그냥 자기 진영을 좀 머무르는 게 그나마 벤 데이비스의 단점을 가리기에는 조금 낫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래도 벤 데이비스가 육각형이 큰 선수냐 보기에는 아니 좀 그렇죠. 작은 선수죠. 그래서 벤 데이비스에게는 왼발 센터백의 백업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주전을 한 시즌 풀로 믿고 맡기기에는 현재로서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저는 왼발 센터백의 영입이 일단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토트넘이 나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 또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있어 보이는 선수들을 2명 추천합니다.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이명철의 추천. 다비드 카르모입니다. 카르모. 네, 이 선수는 이제 리버풀하고도 한번 링크가 났었는데 그래서 또 인식을 하고 있구나 더. 그때 카바고 영입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됐죠. 이 선수 포르투갈 리그에 있는 선수죠. 맞아요. 어디냐? 일단 브라가에서 뛰고 있고요. 나는 사실 본 적은 없는 선수인데 이름만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99년생, 196cm의 와, 잘한다. 키 좋다. 그죠. 게다가 이 850만 유로. 국적은 포르투갈입니다. 850만 유로는 이제 트랜스퍼 마켓 책정값을 가져왔는데 오늘 다루게 되는 센터백들 중에서 비교적 가장 저렴한 선수예요. 근데 일단 이 선수의 특징을 보면 브라가 유스 출신으로 1군에 도약을 했는데 현재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왼발을 잘 쓰고 속도가 196cm 키인데 빠른 편이에요. 피지컬도 좋고 이 플레이를 보면 몸 자체가 약간 남다른데 남다른 몸을 가졌는데 민첩한 센터백입니다.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보통 키 큰 선수들이 느리다라는 편견은 여기 민첩성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이 속도가 붙으면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쥐레 같은 케이스가 그래. 속도 붙으면 엄청 빨라. 왜냐하면 육상 선수들, 단거리 선수들도 체중과 키가 큰 경우가 있으니까. 단 키 큰 선수들의 맹점은 민첩성은 떨어진다. 속도가 붙을 때까지 어떤 가속이 좀 문제가 있다. 토크 값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민첩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반다이크 그리고 특히나 후벤 디아스를 연상케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디아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포르투갈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죠. 또 같은 포르투갈 리그에 있으니까. 그래서 디아스의 뒤를 이을 또 한 명의 유망주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딱 하나 아쉬운 것. 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오른쪽 발목 쪽 골절 부상을 당해서 3개월가량 지금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그 당시 부상 이슈 때 나왔던 기사들보다는 그래도 부상 기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3개월 정도가 나온 게 다행스러운 수준인데 이 부상 여파가 조금 변수는 있지만 왼발 워낙 잘 쓰는 선수라 저는 좀 추천을 해볼 만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조금 더 저렴하게 특히나 토트넘이 지금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저렴하면서 기량이 좀 좋은 선수를 위주로 일단 고르게 됐거든요. 두 번째 선수가 제안 마르코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사솔로.
나는 이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탈리아 무대에서 분명히 콘테가 조금 먼저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게다가 파라티치도 이제 그렇지. 만약 디렉터로 합류한다면 맞아요. 이쪽으로 눈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상을 해봤거든요. 1992년생으로 전성기에 이제 다다른 나이대죠. 그리고 이탈리아 국적, 사솔로 소속의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는 1,000만 유로. 가격 좋고. 네, 가격 정말 좋습니다. 이 선수는 크로토네, 삼프도리아, 사솔로 등 이탈리아의 여러 팀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요. 위치 선정이 되게 좋아요. 위치 선정 좋고 189cm의 키에서 나오는 공중볼을 잘 따내는 능력이 있고 피지컬 좋고 클리어링을 진짜 힘차게 하는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수도 왼발 롱패스나 운반 능력이 좋은 데다가 피지컬에 비해서 속도가 준수한 편이에요. 이 정도의 키와 몸을 가진 선수가 속도가 빠르긴 어려운 편인데 제법 그 세리아의 이 선수가 수비하는 장면들이나 경기들을 보면 주력을 가진 선수들을 본인이 그냥 끝까지 쫓아붙어서 막아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나 지금까지 활약, 물론 리그 적응 여부는 또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후보군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토트넘하고 많이 링크된 자원들보다는 이제 그래. 완전 세 판이 맞아. 감독과 디렉터까지 세 판이 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선수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관성을 배제하고 왠지 파라티치와 콘테가 온다면 이들이 링크될 가능성이 있을 것 있죠. 같다. 이탈리아 무대 보겠지. 네, 그래서 저는 페라리와 카르모를 일단 추천을 해봤고요. 좋아요. 만약 왼발 센터백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면 기존의 토트넘하고 찐하게 링크된 자원들이 그래도 여전히 대두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안데르센. 네, 요아임 안데르센. 이 요아임 안데르센은 덴마크 국적. 192cm 그리고 96년생의 선수인데 링크가 제법 오래됐어요. 이번 일단 이 프리시즌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난 시즌에 풀럼으로 임대를 가서 뛰었는데 원소속팀은 리옹입니다. 맞아요.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리옹이 지금 소속인 상태고 이적료가 좀 센 편이에요. 2,200만 유로가 일단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풀럼으로 임대를 와서 그래도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일단 롱패스가 좋은 선수는 콘테도 선호하긴 해요. 그래서 이 롱패스의 특출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안데르센이라면 지속적으로 링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선수 키가 큰 만큼 공중볼 잘 따고요. 피지컬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 느려요. 그거는 좀 문제인데. 느리다 보니까 수비 범위가 좁은 편이고 특히나 측면 쪽으로 본인이 커버를 해야 될 때 어이없이 뚫리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센터백이 느린 거는 요즘에는 뭐 전술이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조금 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전보다 더. 물론 이제 백스리를 쓴다면 그 단점이 약간 만회될 수 있겠지만 카바는 할 수 있겠죠. 전술적으로. 근데 이 선수가 삼프도리아 때는 되게 잘했는데 리옹에서 진짜 최악의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수비력에 대한 위험성 있는 영입이긴 하다. 근데 롱패스 때문에 콘테가 무의망에 놓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명의 매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더 추천하거든요. 밀렌코비치 선수입니다. 밀렌코비치는 뭐 아주 빅클럽들과 링크가 지속적으로 나는 선수니까. 그렇죠. 197년생에 키도 195cm. 네. 세르비아 국적이고. 피오렌티나 소속이죠. 네. 게다가 트랜스퍼마켓은 일단 가장 비쌉니다. 2,800만 유로가 일단 나오곤 있어요.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은 이적료가 책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가투소가 이제 피오렌티나로 갔잖아. 그럼 피오렌티나에서 새 감독이 선임이 됐고 가투소 입장에서 주축 멤버를 유출을 시키는 건 바라지 않을 그림이기 때문에 난 이거는 영입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밀렌코비치 플레이를 볼 때마다 이 선수는 파트너가 누구여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파트너의 단점을 오히려 본인이 메워주는 커버해주는 느낌이 드는 센터백이에요. 본인의 신체 능력이 좋습니다. 피지컬에 비해서 발도 빠르기 때문에 항상 동료의 단점도 커버가 가능한 자원이라 저는 항상 1순위 매물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적료예요. 토트넘이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있다면 영입을 노려봐도 되겠지만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성비로 넘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만 영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배를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뭐 피온으로 치면 급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페라리라든지 카르모 쪽에 조금 약간 메리트가 가능성이 있지 느껴지는 것 않을까? 같고 이들 모두 영입이 어렵다면 뭐 긴터라든지 아니면 FA로 영입이 가능한 보아텍 이 카드들을 노려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테라면 또 보아텍 노리는 그림이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오른쪽 윙백 자리 보강도 필수인데 지금 토트넘하고 가장 링크가 진한 선수가 있습니다. 맥세런스. 맥세런스는 링크가 제법 좀 됐어요. 예전에도 없었던 링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2000년생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에 비하면 여전히 어리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겠고 나는 노리치 경기를 보면서 맥세런스에 대한 얘기를 옛날부터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 얘도 이제 원더키드였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경기를 볼 때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우려해야 될 부분이 그 왼쪽에 저말 루이스 있었잖아요. 자말 루이스 있었죠. 자말 루이스가 이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이제 뉴캐슬로 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근데 전반기 때 반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폼이 안 좋았어요.
에런스도 약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 이거 약간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도 나는 자주 봤던 것 같고 노리치 경기를 이렇게 보면 아스날이랑 링크가 계속 있었던 선수니까 나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좀 이적료가 싸지 않거든 이 선수도. 2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난 더 부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잉글랜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럼 그 가격으로 저 선수를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가끔 들 때가 있었어. 그렇죠. 일단 챔피언십에서도 45경기 2골과 5개 도움, 공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스탯은 좋아요. 수비적으로의 문제점도 프리미어리그 때와 동일했어. 그 뒷공간이 뚫리는 모습은 챔피언십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게 있지 않나. 리스크가 있죠. 근데 워낙 공격적으로 발 빠르죠. 오버래핑 활발하고 패스와 크로스까지 마무리에 대한 판단이 워낙 좋은 선수여서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은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땐 백스리의 윙백이라면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에 조금 더 이 단점을 만회해줄 수 있는 커버 능력이 넓은 마치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센터백만 있다면 콘테가 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비가 안 됐던 모제스를 윙백에서 잘 썼잖아요. 에런스 역시도 공격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2020,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전반기 때 부상당하기 전 램프티가 진짜 센세이션을 그랬지. 장난 아니었지. 약간 램프티의 그 진짜 활발함? 진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운동력? 그래, 에너지와 그런 게 있었죠. 이거를, 아주 작은 사이즈였지만 이거를 에런스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그래도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백업 자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베테랑 영입이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죠. 백업을 영입하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콘테가 옛날부터 그 장신 공격수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자꾸 에딘 제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코가 로마 지난 시즌 보면 진짜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쓸지는 뭐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테랑을 좀 단기적으로 팀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비 쪽만 주전에 뭔가 무게를 두고 나머지 자리는 단기 성과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저렴한 이적료의 베테랑, 검증된 베테랑을 바로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테랑 영입이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쳐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